안녕하세요. 영상을 자주 올린다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003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제는 목차를 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목차대로 해야지 이게 좀 약간 체계적으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먼저 미술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사진사라고 못하는데 사진의 사진이 걸어온 길, 사진의 역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하기 전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이제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갖고 카메라를 무엇을 사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 영상에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최근 영상 중에 요 사진 입문용 카메라를 어떤 거 사야 되는지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뭐를 추천해 드렸냐 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실 것 같으면 저는 EOS R을 그것도 중고를 권해 드립니다. EOS R에 50mm 단렌즈 또는 35mm 단렌즈, 이 조합을 하시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사진을 입문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캐논의 EOS R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사진을 뭔가 좀 자기가 제대로 하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가면, 만약에 35mm 카메라로 한다 그러면 입문은 이거로 하시고 EOS R 중고, 뭐 렌즈는 요거를 하시든지 단렌즈로 하시다가 나중에 뭐 자기 사진 찍는 목적에 따라서 뭐 2470이든 아니면 70200이든 하나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되고, 이건 입문용입니다. 입문용이고,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벽에 그려야 되니까 사진을. 뭐 가장 좋은 거는 나중에 사진 작업을 해서 개인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뭐 개인전 안 하더라도 혼자 집에 걸 수도 있잖아요. 프린터를 해가지고 좀 크게 액자해서. 그러면 이 나중에 확대 인하 때문에 좀 고사양의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요 만일에 우리가 35mm, 우리가 카메라라는 게 제가 저번에 또 한번 설명드렸지만 소형,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이게 요거 기준입니다. 요거 기준. 옛날 우리 필름 시절에 소형, 그리고 중형, 그리고 대형입니다. 요렇게가 소형, 중형, 대형인데, 요거는 솔직히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요 중형 크기까지가 이제 거의 요즘 디지털로 나오는데, 소형으로 친다 그러면 R5 정도, 아니면 뭐 니콘으로 한다 그러면 Z7 2 정도. 이건 캐논입니다.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요렇게 입문용으로 쓰시다가 중형에 보면 요즘에 보급형 중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보급형 말하기 좀 못하지만, 보통 중형이 우리가 디지털 그 카메라라는 게 디지털 백으로 써가지고 옛날에 스튜디오에서 쓰던 뭐 이마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요. 페이지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건 너무 상업적이고 너무 비싼 거고, 개인이 쓰기에는 후지에 여기 있습니다. GFX 50S2나, 자 후지에 GFX502 또는 GFX
FX 100이 있습니다. 100은 1억만 나서고 50은 한 5천만 나서쯤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옛날 중형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후지에 요거 뭐 펜탁스도 있는데 펜탁스는 너무 나온 지 오래됐고 그리고 또 너무 무거워요. DSLR이라서. 그래서 요거거나 아니면 하셀브라드의 X2D 아니 2D가 아니고 X1D2. 자, 근데 요 GFX 보면 502 말고 그냥 옛날에 처음에 놓은 GFX가 있어요. GFX 50. 요건 중고가 얼마 안 해요. 물론 저도 이 모델을 쓰고 있는데 중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한 뭐 250, 300? 그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셔도 됩니다. 이거 사셔도 되고, 그리고 하셀블라드도 이게 2 말고 1도 있어요. 1. 1은 근데 하셀블라드는 하셀을 사시는 분들 자체가 하셀도 그렇고 뭐 라이카도 그렇고 중고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안 쓰더라도 그냥 소정해 버리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새 걸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디 가격이 이런 거고 렌즈는 또 별도입니다. 하셀은 조금 비쌉니다. 어쩔 수 없이 하셀은 조금 비싸고, 뭐 가성비로 따진다 그러면 후지의 GFX 502나 아니면 옛날 GFX 50 뭐 여유 되시면 신형이 좋습니다. 아니면 GFX 100도 괜찮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으로는 이 모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사진 작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 이거는 뭐다? 입문용입니다. 침문하시는 분들은 여기면 끝나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내가 뭔가 나중에 몇 년간 작업해서 뭘 한다? 어디가 개인전, 이렇게 내가 개인전 한번 해보겠다. 뭐 평생 한번 뿐이겠지만 아니면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늦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몇 년 작업해서 한번 자기가 책을 내면서 개인전을 한번 하죠. 그래서 이 개인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로 와야 됩니다. 중용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거로 입문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큰 비용으로 드시지 마시고 EOS-R 중고에 요 단렌즈 한 개만 딱 사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카메라를 뭐 사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오늘 주제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빨리빨리 져라. 아이씨, 됐다. 그냥 가야겠다. 자, 미술. 자, 미술에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사진 하기 전에 미술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니까. 우리가 이 예술이란 거는 뭐 예술이라고 하기 못하고 뭐 작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 이랬을 때 가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 가치의 기준. 자, 크게 맥락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나 그러면 그 순수한 아름다움, 그냥 순수한 아름다움 이게 있고,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얼마나 발전을 가져왔느냐는 게 있습니다. 미술사적인 역량. 자,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물론 우리가 예술을 바라볼 때 뭐 어떤 누군가의 작품이 위대하다 하는 거는 이 맥락이 큽니다. 이 맥락이 미술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바꿨는가,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꿔줬는가, 그 인간의 인류사에서 뭐 미술사죠 여기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고, 전체적인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고, 그리고 그 동시대에서는 이게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하죠.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게 플러스 됐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명작으로
뭐 그림으로 따진다 그러면 명작으로 남죠. 자,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다 아시잖아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근데 이 모나리자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자 모나리자는 누가 그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게 역사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인했기 때문에. 이게 맛배기로 뭔가 얘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때 제가 그림쟁이라죠. 그림쟁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림쟁이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발전해가지고 화가가 됐어요. 화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예술가.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그러면 그림이 작품이 되느냐? 자, 언제부터 작품이 되느냐? 역사가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림의 작품이라는 역사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때 얘기했던 우리 자본가 계급이 뭐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뭔가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뭔가 새로운 거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술대에서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재능 있는 아이들이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네. 양자로. 왜 양자로 받아들이느냐? 예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생산성하고 상관이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정년퇴직하시고 뭔가 이제 다 하고 나서 순수한 목적이죠. 순수한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면서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돈이 된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뭐 모든 걸 다 이룬 사람들은 가능한데 이제 이루어야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험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술한다 그러면 저 대학원 다닐 때 보면 옆에 저도 뭐 미술대학 쪽으로 있었는데 그 대학원에 보면 뭐 학부도 그렇고 뭐 꿈을 꾸고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28에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전업작가가 되고 싶어. 전업화가. 하지만 될 수가 없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뭐 문화재단이나 뭐 예술재단 이렇게 지원받아가면서 근근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4, 5년 해요. 4, 5년.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다른 길로 찾아가죠. 뭐 그래서 이게 예술가는 자, 예술 플러스 예술가는 누군가의 후원이 있어야 돼. 후원이 끊임없는. 그래서 우리가 학과로 다닌다 그러면 28에 졸업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아무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예술만 주구장창했을 때 나름 자신의 컬러가 나옵니다. 자신의 색깔이. 자신만의 색깔. 근데 이게 일반 대중이나 뭐 아니면 그 예술 쪽에 맥히느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도 한 15년 졸업하고 한 15년 정도는 해야지 뭔가 예술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기 작업하고 전시회하고 뭐 그리고 또 작업하고 전시회하고 하면서 해야지 그나마 인지도가 생겨가지고 자신만의 색깔이 나오면서 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되느냐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이 15년을 어떻게 버티느냐? 누군가 후원해 줘야겠죠. 보통 우리는 가족이 후원해 줍니다. 가족이, 부모님이. 뭐 유럽이나 뭐 선진국은 그 하랑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하랑 아직 영세해 가지고
개인이 후원해 주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대부분 가족이 지원해 주죠. 가족이, 부모님들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옛날 16세기, 17세기 자본가 계급이 재능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양자로 받아들여서 후원을 합니다. 어떻게 후원하느냐?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줘 버려요. 평생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래. 그냥 예술 활동을. 그 대신 모든 그 사람이 만든 작품, 그림, 뭐 모든 것들은 뭐다? 이 후원해 준 이 사람들의 가문으로 기속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대부분 그래요. 이 당시에는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평생 그냥 미켈란젤로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고 싶은 건 한다 뭐다? 순수한 목적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그러니까 뭐다? 이게 뭔가를 대가를 발해서 아까 전에 그 전에 시간에 얘기했던 초상화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뢰한 사람한테 그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상화에 사인하느냐? 사인 안 해요. 왜? 그냥 수공예적인, 그냥 공예적인 그 일을 의뢰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기 못한데 이 미켈란젤로 같은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순수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작업한 거는 당연히 사인을 하죠. 자기 작품에. 언제 뭐 누가 그랬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 당시부터 예술가가 나오는 거죠. 예술가가. 이 자본가 계급, 어디 갔나 복잡하네. 이 자본가 계급이 생기고 나서 이 자본가 계급들이 후원이라는 걸 통해서 밀어줬을 때 이제 예술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유명한 화가들 다 르네상스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보면 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뭐 그리고 그 뒤에 오면 뭐 고호, 고갱 이렇게 보면 그쪽 고호, 고갱은 이제 가난하게 살다 죽죠. 하여간에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이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내가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자, 이 얘기로 다시 오면, 이제 미술에서 우리가 미술적으로 이게 작품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게 순수하게 아름다움이 있느냐 아니면 미술사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다?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모나리자입니다. 요 뒤에 이게 보이십니까? 뒤에 저 뒤에 풍경. 자, 그러면 모나리자는 왜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되었느냐 했을 때, 미술사적으로 원근법이라는 게, 원근법은 아시죠? 가까운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는 뭐 소실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소실점 기준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나리자가 있으면 저 뒤에 멀리 있는 풍경들은 쬐만하게 산이지만 쬐만하게 나오는 뭐 숲이네요. 이렇게 원근법. 이 미술 회화에서 원근법이 최초로 나온 게 이 시대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렸던 이 시대. 원근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미술사적으로, 그 전에 미술이란 거는 보면 해양 사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산 하나 그려요. 산 하나. 크기에 상관없이 천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 그려요. 또 천사. 뭐 목동 양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전혀 원근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시대부터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원근법이 나오면서 정확한 원근법에 의한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원근법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미술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 모나리자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어떻다? 아름다웠어요. 잘 그렸죠.
멋있게. 그래서 이 미술사 쪽으로도 그렇고 동시대 쪽으로 그렇고 이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 우리가 보통 대단한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림만 보면 이 정도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죠. 좀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지만 뭐다? 원근법이라는 걸 갖고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진입니다. 사진. 사진은 어떻게 보느냐? 사진도 똑같습니다. 사진도 그냥 뭐 또 우리가 아름다움을 그냥 보면 서정적인 아니면 뭐 아름다운 풍경, 뭐 멋있는 사진,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순수 그냥 동시대 사진사 쪽으로 얼마나 발전해 가지 않느냐. 똑같아요, 미술하고. 그래서 사진사적으로 얼마나 이게 그 뭔가 생각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걸 모색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두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사진에 보면 뭔가를 다 새로 한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진가요. 근데 사진에 보면 정말 별거 없어요. 뭐 저 따위 사진을 찍었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건 뭐 나도 찍겠다 하는 사진이 허다해요. 하지만 뭐다? 그 생각의 틀을 깨버린 거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한다는 그 인식의 변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식의 변화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자, 크게 얘기하면 이 사진사적으로 발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디테일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처음에는 회화주의 사진이 있습니다. 회화주의 사진. 그리고 사실주의. 글자가. 자. 사실주의 사진. 그리고 근대 사진. 이게 1900년입니다. 그리고 뭐 1950년쯤 되면 현대 사진. 사진은 역사가 좀 짧아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 사진. 뭐 멋지게 얘기하면 컨템포러리 포토라 그러는데 번역하면 똑같습니다. 컨템포러리가 동시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시대 사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에.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해요. 뭔가를 하는데 그게 뭐 풍경이 됐든 인물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 사진사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건 어딘가를 아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근대 사진을 찍고 있는 건지, 사실주의 사진을 찍고 있는 건지, 회화주의 사진을 찍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대 사진을 찍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동시대 사진을 찍고 있는지, 그 찍는 거에서 어떤 걸 한다? 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승부할 것인지, 사진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작업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는 그 사진가라 그러면, 자, 미술 말고 사진가라 그러면 크게 저희 때는 두 명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건부문 쌤하고 기마타 쌤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마타 쌤은 조금 이런 쪽의 사진입니다. 뭔가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하는 어떤 물론 작업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건부문 쌤이 이제 뭔가 아름다운 사진, 사진에서 아름다운 걸 못하고 서정적인 사진. 물론 지금 작업은 이런 작업을 잘 안 합니다. 좀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서정적인 사진에 대해서 멋있게 찍었고, 기마타 쌤은 뭔가 인식의 변화에 대한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 요게 요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사진사적으로 뭔가 인식의 변화에 대한 표현을 할 것이냐, 뭐 그런 거죠. 요거를 하나 오해는 안 되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겠네요. 한 이 정도, 한 7회 정도 되겠습니다. 7회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요 알고 나면 좀 재밌습니다. 사진사가 사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하는데, 뭐 해야지하고 사실주의 사진은 뭐 간단하니까 금방 하면 되는데, 하여간에 제가 뭐 너무 길게 하니까 뭐 지루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짧게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 똑같습니다.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 순수한 아름다움이냐, 아니면 미술학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우리는 지금 작업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취미로 관광사진 찍고 여행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남기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사진 관점은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러면 사진 사적은 어떻게 본다? 똑같습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사진 사적인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이 사진 사적 발전이라는 건 알고 보면 인간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왜 그러면 이런 의미 들 겁니다. 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사진만 찍으면 되지 하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자 여기에 있다고 쳐요. 우리가 본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내가 이 사거리에서 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길을 모르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내가 걸어온 길을 알게 되면, 걸어온 길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그러면 뭐다? 셋 중에 하나죠.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선택의 폭이 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발전을 뭔가 나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되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술 따지면 어떤 인식의 확장, 뭐 아니면 하여간에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굉장히 컬러가 다르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이 해아주의 사진, 사실주의 사진, 근대사진, 현대사진, 동시사진 있는데, 대부분의 그 사진이나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근대사진을 요걸 찍고 있죠. 대부분의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넘어기가 좀 약간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넘어기는 더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사진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 지워버렸네.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것이냐, 미술학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 그거하고 똑같이 사진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회화주의 사진과 사실주의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진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모나리자 어떻다? 원근법이라는 새로운 미술의 하품과 그리고 그림의 완성도, 이게 두 개 합쳐졌기 때문에 명작이 된 겁니다. 이 시대 그림들이 되게 멋있어요. 이 시대 그림들이 보면, 이 시대 그림들이 뭐 라파엘로 뭐 이렇게 있거든요. 사진이 나오기 전입니다. 라파엘로 이런 그림 보면 철저한 원근법이에요. 철저한 원근법.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놓으면서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의 크기랑 요 뒤에 사람의 크기랑 거리에 따른 비율로 가거든요. 뭐 라파엘로도 그렇고
되게 그림이 멋있죠. 이 시대의 그림들이. 이 시대에 넣은 게 이제 우리 해아주의 사진입니다. 이 시대 겹치면서 원근법과 사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 옵스큐라 때문에 그 카메라 옵스큐라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 옵스큐라로 이렇게 박스로 그려갖고 이렇게 막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 이걸 그리다 보니까 원근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요 투시 개념 때문에. 요 개념 때문에.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편에서는 해아주의 사진과 사실주의 사진 그리고 요 시대의 해아도 한번 봐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